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2020년 2학기 토픽 특강 4주차 월요일 듣기 유형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시, 2차시에 이어서 이제 저희들은 3차시를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듣기 유형구는 직업을 파악하고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앞서서 문제 29번과 30번의 지문을 함께 읽어보았고요. 이제 듣기 한 문장씩 확인하며 듣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 문장을 선생님과 이번 시간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이야기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볼게요. 색과 냄새, 맛이 없어 구별이 불가능할 것 같은 물도 종류별로 특색이 있어요. 색과 냄새, 맛이 없어요. 색은 뭐예요? 맞아요. 시각이에요. 색은 시각. 냄새는요, 후각입니다. 그리고 맛은요, 맛은 미각입니다. 물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맛이 없다, 아무런 맛이 없고 어떤 느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있어요. 그죠? 맛이 큰데 큰 뭐 달아요, 써요, 뭐 이런 맛은 진짜 없죠. 없지만 구별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물도 종류별로 특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 색깔도 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어디 산의 물인지 아니면 바다의 물인지 또 얼음, 빙하물인지 북극, 남극 빙하물인지 그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물의 판단은 물을 생각을 합니다. 물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시각, 후각, 미각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죠? 왜? 이따가 문제에서 나오게 되니까요. 이따 문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통해서 물의 점성을 평가합니다. 시각을 통해서 물의 점성이라고 했어요. 점성인데요, 여러분. 점성이 뭐예요? 여기 꿀이 있네요. 꿀은 어때요? 꿀은 끈적끈적해요. 우유는 어때요? 우유는 물 같아요. 그죠? 이렇게 물과 꿀은 이거 딱딱해요?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액체입니다. 자,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액체입니다. 액체인데 여러분 어때요? 액체입니다. 액체인데 얘는 정말 물 같아요. 얘는 조금 더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하다. 이게 점성이라는 거예요. 점성. 얘는 점성이 끈적끈적하다. 점성이 있다. 물은 점성이 박수현 없다. 선생님. 점성은
액체인데요. 끈적끈적 점성이 있다. 아이고. 네. 자, 이렇게 점성은요, 액체, 끈적끈적, 꿀, 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꿀은 점성이 있죠. 꿀은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물은 점성이 없고 점성이 약하죠. 그래서 그런 점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점성은 물질에 차지고 끈적거리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성을 평가하고요. 후각에선 냄새를 맡아서 톡 쏘는 맛인지, 일단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냄새를 맡다. 킁킁.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꽃 냄새를 맡아요. 이 사람은 빵 냄새를 맡아요. 이 사람은 냄새를 맡고 있어요. 근데 냄새가 자, 이런 탄산음료가 있어요. 탄산음료. 아이고. 이게 코카콜라 있죠. 여러분, 콜라가 있는데, 콜라 사진이 없네. 콜라 탄산 한번 찾아볼까요? 콜라에 탄산이 있어요. 여기 있네. 이렇게 콜라가 있으면 콜라가 탄산이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일어나게 되죠. 그 마시면 어때요? 이거 뽀글뽀글뽀글뽀글 먹으면 꽉한 맛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톡 쏘는 맛이에요. 이런 콜라의 탄산의 맛이 바로 톡 쏘는 맛이에요. 짜릿짜릿한 맛. 콜라 마실 때 느끼는 그런 맛이 톡 쏘는 맛이고요. 상큼한 맛은 어떤 맛일까요? 이거는 레몬이죠. 레몬의 맛은 상큼한 맛이에요. 레몬 과일의 맛은 상큼한 맛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몬 과일의 맛을 상큼하신지 아닌지 상큼하신데요.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다. 여기에도 여기도 구별하다, 판단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구별. 그리고 여기도 구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구별, 구분, 구별, 판단, 평가 이 어휘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입에서 천천히 맛을 느낍니다. 물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평가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최종 평가는 마지막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평가, 마무리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듣기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부분. 색과 냄새, 맛이 없어 구별이 불가능할 것 같은 물도 종류별로 특색이 있어요. 물의 판단은 시각과 후각, 미각 순으로 진행이 돼요. 시각을 통해 물의 점성을 평가하고 후각에선 냄새를 맡아서 톡 쏘는 맛인지 상큼한 맛인지 평가해요. 그리고 입에서 천천히 맛을 느껴 최종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들어보았어요. 자, 어때요? 괜찮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9번. 남자는 누구인지 남자의 직업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물 공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물 판매하고 있어요? 아니요. 물을 검사하고 있어요? 노란색, 초록색? 아니요. 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물의 맛을 평가하기 위해 짠 음식도 피하고 냄새를 보고 물을 구별하고 물을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물의 맛과 냄새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물의 맛과 냄새를 평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30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남자는 먹는 음식의 양이 적어요. 그런데 이 남자 음식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고 먹는 음식의 양이 적은 게 아니고 짠맛, 단맛, 매운맛 이런 거 고추장, 간장을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물의 성분을 모두 비교하고 구분합니다. 맞나요? 모두 아니죠. 물의 맛과 냄새를 비교합니다. 모두 비교하는 건 아니고 맛과 냄새를 비교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물은요. 자, 그래서 물은 종류별로 다른 특징이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물은 정말 다른 특징이 있어서 구별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점성도 있고, 맛도 있고, 냄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판단은요. 물의 판단은 후각, 코, 시각, 눈, 미각, 입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물의 판단은 시각, 후각, 미각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 물의 종류별로 다른 특징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29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한번 같이 더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항상 물의 맛을 구별하기 위해서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맛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혀의 예민한 감각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년간 고추장과 간장을 멀리 했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맛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서 물맛 또한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은 항상 싱거워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네요. 물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색과 냄새, 맛이 없어 구별이 불가능할 것 같은 물도 종류별로 특색이 있어요. 물의 판단은 시각과 후각, 미각 순으로 진행이 돼요. 시각을 통해 물의 점성을 평가하고 후각에선 냄새를 맡아서 톡 쏘는 맛인지 상큼한 맛인지 평가해요. 그리고 입에서 천천히 맛을 느껴 최종 평가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항상 물의 맛을 구별하기 위해서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맛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혀의 예민한 감각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년간 고추장과 간장을 멀리 했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맛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서 물맛 또한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은 항상 싱거워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네요.
물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색과 냄새, 맛이 없어 구별이 불가능할 것 같은 물도 종류별로 특색이 있어요. 물의 판단은 시각과 후각, 미각 순으로 진행이 돼요. 시각을 통해 물의 점성을 평가하고 후각에선 냄새를 맡아서 톡 쏘는 맛인지 상큼한 맛인지 평가해요. 그리고 입에서 천천히 맛을 느껴 최종 평가를 합니다. 29번. (30번)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1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의 29번과 3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알다시피 남자의 직업을 찾는 거고요. 29번 남자의 직업 찾기, 30번은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29번, 30번 함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9번이니까 28번, 27번, 28번 끝부분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수족관이 정말 거대하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아서 선생님께서 관리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이 수족관은 국내 최초로 자동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태블릿으로 각 수족관의 환경 상황이나 물고기들의 상태를 언제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희귀한 물고기들도 많아서 최대한 자연 환경을 비슷하게 조성하고 관람객들의 방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 관람객들의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족관이 정말 거대하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아서 선생님께서 관리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이 수족관은 국내 최초로 자동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태블릿으로 각 수족관의 환경 상황이나 물고기들의 상태를 언제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희귀한 물고기들도 많아서 최대한 자연 환경을 비슷하게 조성하고 관람객들의 방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잘안 됐었거든요. 다행히 연락처는 아직까지는 또 그런 일이 주소가 없었지만 지나고 나서 커피 한잔 혹시라도 하자고. 발생할 경우
관람객들의 안전 아, 확보가 이날 우선입니다. 또 저녁에 29번. 삼십 번. 자, 여러분 29번부터 3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풀 수 있는 감이 생기나요? 자, 그래서 29번 어휘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번 수족관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수족관이에요. 아쿠아리움이라고도 하고요.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는 곳을 수족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수족관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홍보하다라는 것은 광고를 하는 것을 홍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족관 이용합니다.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알려주는 것. 알려주는 것. 그것을 홍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은요. 수족관을 관람합니다. 관람하는 것은 관은 자, 이렇게 해서 관람은요, 결국에는 여행을 하다라는 거예요. 관은 보다라는 게 있고요. 람은 유람하다, 여행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관을 구경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수족관을 구경하다. 수족관을 구경하는 게 필요하고 안내하다, 홍보하다 하고 비슷하죠? 역시나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수족관 이용합니다. 수족관 어떻게 보는 방법을 안내하는 사람이죠. 안내하는 거. 3번 수족관 환경입니다. 수족관 물고기가 사는 환경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물고기가 사는데 물의 온도는 물의 느낌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4번 수족 간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람. 수족 간의 시스템, 수족 간을 만드는 것을 완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수족 간에서 광고를 하는 사람인지, 안내, 물고기를 소개해 주는 사람인지, 그 수족 간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수족 간을 만든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쉬고 여러분 30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